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지구의 열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열수지 파트는 문제에 나왔을 때 덧셈의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각권의 영역에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숫자들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구의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있으면 그 흡수하는 양만큼 지구도 동일한 양만큼 방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입사한 흡수한 양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그다음에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만약에 이 양이 달라서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다. 말도 안 되지만 많다.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점점 떨어져요.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빙하기를 지나서 훨씬 더 추워지는 얼어붙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금 적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녹아내려서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결과로 이제 이런 상태는 일어나지 않고요. 쫙 지우고, 자,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무조건 입사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은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영역이라고 하죠. 우주, 그 다음에 대기, 지표면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도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적도는 뜨겁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춥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추운 게 추운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운 데는 더운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더 뜨거워져서 녹아내리지 않고 더 추워져서 얼어붙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복사평형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방출하는 양과 입사하는 양이 동일하다. 입사, 방출, 동일.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각 영역을 주고 그 각 영역에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혹은 지구 열수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복사, 대기의 복사, 지구의 복사평형이 각각 일어나는데 얘네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요렇게 두 가지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합친 그림을 이제 제시하게 돼요. 그랬을 때 각 영역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공간, 요 표에서는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그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기의 영역, 지표면의 영역, 각각 흡수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은 동일하다고요. 자, 하나씩 일단 지표면의 영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표면은 입사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동일하다. 그럼 입사하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그림에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화살표의 끝이 지표면에 도달을 하면 그것이 이제 이 영역이 흡수한 에너지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표면에 흡수해서 20% 있죠? 얘는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대기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의 끝이 지표면에 도달하고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흡수한 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화살표가 아니라 튕겨져 나갔죠? 그럼 얘는 무시하시고 반사는 무시하시고 대기에서의 산란하면서 화살표의 끝이 지표면에 도달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흡수한 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양을 합치면 50% 되겠네요. 50%.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지구 복사해가지고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대기가 흡수한 애가 재복사되는 양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화살표의 끝이 지표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103% 된대요.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 영역을 통해서 지표면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온실기체에 흡수되었다가 재복사된 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표면이 흡수한 양은요 50% 플러스 103%예요. 지금 흡수량 여러분들이 표를 봤을 때 태양 50 했으니까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 복사해서 지표면에 들어오고 있는 애가 바로 103 해서 요 놈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량은
흡수량은 결과적으로 합쳐서 153이 되는 거죠. 자, 흡수량이 153이에요. 지표면이 흡수한 양이. 그러면 방출한 양도 153이 돼야 돼요. 그 153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표면으로부터 화살표가 시작되면 걔가 방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쪽에서는 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중간 지점에서 튕겨져 나간 거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지금 아래쪽에서 지구복사의 파트에서 화살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23. 자, 얘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123은 지금 지표면으로부터 방출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화살표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류와 전도도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방출한 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문열도 화살표가 시작된 곳이에요. 지표면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문열 또한 지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이다. 자, 그래서 지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은 지표면의 복사 123과 그 다음에 대류와 전도 10, 그 다음에 이제 수문열 20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이 153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하는 양이 이미 153이었고 그 다음에 방출하는 양이 153임을 알 수 있겠네요. 지표면은 복사 평형에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뭐 요런 데를 A, 요런 데를 뭐 B 이렇게 놔둬도 이렇게 뚫어놔도 여러분들이 흡수량과 방출량을 비교를 하면서 A나 B, C 영역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 대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복사 평형을 얘기를 할 거예요. 대기가 흡수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화살표의 끝이 대기에 멈추면 대기가 흡수한 거예요. 지금 17%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도 마찬가지로 흡수를 했대요. 3%. 자, 그래서 17%와 3%를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로 대기가 흡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지표면에서 보았을 때 화살표의 끝이 대기에 딱 도달했어요. 117로. 얘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흡수한 양이고요. 화살표의 끝 얘가 여기에서 멈췄네요. 대류와 전도 10%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흡수한 양. 자, 수문열도 화살표의 끝이 대기에서 멈췄으니까 얘도 흡수한 양. 그럼 흡수한 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에서 20%, 그 다음에 지표면의 복사 117, 그리고 대류와 전도 얼마야? 10. 네, 10이고 그 다음에 수문열 20 이렇게 해서 합이 얼마냐? 167입니다. 167이요. 자, 그러면 흡수한 양이 167이래요. 그러면 방출한 양도 마찬가지로 167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기에서부터 화살표가 시작이 됐으면 그게 대기에서 방출한 양이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 대기가 방출한 양이냐면 없어요. 자, 여기에선 시작된 게 없고 여기에서 시작이 됐네요. 대기 복사. 자, 요 놈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여기 대기에서부터 양 갈래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에서 방출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64%와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지표면으로 방출한 이제 103% 이게 대기에서 방출한 양이다. 두 개가. 자, 이 합을 보게 되면 167이 되겠죠. 흡수한 양이 167이었던 만큼 방출한 양도 167로 결과적으로 대기는 복사 평형에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복사 평형,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주 공간에서 이제 태양이 100만큼 빼냅니다. 100만큼 주는데 근데 바로 튕겨져 나온 애가 얼만큼이냐면 30%예요. 그럼 이 30%를 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0에서 30%를 뺐으니까 이제 70%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부터 방출한 양은 7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70%가 방출됐으면 우주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양도 70%가 돼야 되겠죠. 화살표의 끝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은 대기 복사가 64%, 그리고 지표면의 복사가 6%, 두 개를 합치니까 70%. 지금 대기가 흡수한 양 70%, 대기가 방출한 양 100-30으로 70% 동일하다. 복사 평형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제 이 수치들을 모두 다 설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각 영역들은 이제 흡수한 양과 방출하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 평형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지구 열수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에서는 뚫어 놓습니다. A, B, C 이런 것들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흡수량과 방출량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값이 얼마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요. 위도별로는 조금 불균형이 일어나죠. 자, 위도별로의 불균형은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별로 열수지라고 하는데 이 위도별로 봤을 때는 적도와 극지방을 비교해보면 서로 달라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각각 다른데 여기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위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위도가 있겠네요. 고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저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랑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건데 태양 에너지가 바로 흡수하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량이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량이에요. 그랬을 때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에 거의 수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 지구 전체적으로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량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어디에서는? 저위도에서는요. 지구 전체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각각 위도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달라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 대기나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열수지가 동일해지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위도는요, 흡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 결과물로 에너지 과잉 상태가 일어나겠네요. 자, 고위도는요, 태양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를 내가 과잉된 에너지 쪽에서 채워서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대기나 아니면 해수를 통해서 일어나요. 바다의 흐름에 의해서 아니면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순환에 의해서 이제 저위도의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면서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는 더 무엇이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점점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에너지 부족한 부분들에서부터 뿌려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라고 한다면 과잉된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수레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간접적으로 에너지 수레가 에너지를 쌓고 점점 에너지를 점점 쌓다가 쌓고 점점 이고 오다가 어디에서부터 풀기 시작을 하냐면 여기 위도 38도 부근에서요. 38도 부근에서부터 이제 풀어서 에너지를 내리기 시작해요. 수레에 계속 쌓고 오다가 38도 부근에서부터 수레에 쌓여있던 에너지를 풀어주면서 에너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38도 부근에서는요,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동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위도가 가장 에너지 과잉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 이동량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쌓고 오다가 38도 부근이 바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동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위도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지구가 둥글어서 저위도에는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에는 조금 들어오니까. 하지만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요, 전체적으로 동일해요. 이제 이렇게 에너지 복사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 위도별로 거의 작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과잉이 되고 고위도 지역은 부족 사태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에 의해서 누가 순환이 되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이제 에너지가 수송이 됨으로써 복사 평형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입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에서 단위 면적당 연평균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금 위도 고위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인데 고위도와 적도 부근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위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죠. 위도별로의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있는 상태. 자, 얘가 방출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하는 양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이 여기 많은 부분은 에너지 과잉 상태가 날 거고요. 부족한 요 극지방, 요쪽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잉된 부분에서 부족된 부분으로 에너지를 이동을 시킬 건데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거고요. 가장 에너지가 많이 이동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서로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는 40도 부근이라고 써 있는데 38도 혹은 40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로 가죠. 남북 방향의 열 수송량은 적도에서 최대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을 쌓고 오다가 어디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냐면 여기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가장 많은 열을 쌓여 있는 상태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적도가 아니라 40도 부근 혹은 38도 부근이다. 자, 적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이다. 맞는 말.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일 때에 이제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열수지가 나타나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영역의 흡수량과 방출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흡수량과 그다음에 방출량을 구할 건데 얘네들은 어느 영역이든 다 동일해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주공간부터 한번 보게 되면 우주공간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양이 화살표의 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D 플러스 F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30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생략을 할게요. 우리 태양 복사에서 바로 반사된 I니까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출하는 양 70에서 D 플러스 F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D 플러스 F는 결과적으로 70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에서 흡수하는 양은 대기에서 화살표의 끝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의 끝이 존재하는 A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출은 대기에서부터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F 플러스 G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표로 가게 되면 흡수량이 지표의 화살표 끝이 도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G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B 플러스 G. 그 다음에 이제 지표에서부터 화살표가 시작되는 E가 바로 방출량이다. 그런데 이 E 같은 경우는 가다가 누구랑 누구로 갈라지냐면 C와 D로 갈라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 플러스 D와 동일한 값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기억부터 보게 되면 A 플러스 E는 D 플러스 F 플러스 G다 그랬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이 C를 이제 A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대입한 다음에 뭐 요런 놈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요 각권의 요 값들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입을 하면 요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량이다 그랬습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부터 바로 시작돼서 화살표가 우주 끝까지 가고 있죠. 대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적외선 영역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 가장 많긴 하지만 적외선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요 놈이에요. A. 이 A는요. 가시광선 영역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영역까지 포함된 I가 바로 요 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A는 적외선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A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적외선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흡수는 일부 A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A의 일부분. 자, 그 다음에 방출하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대기에서부터 방출하는 양인데 이제 지표면 지구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F 플러스 G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F 플러스 G. 아, 여기도 흡수하는 양이 A만 있는 게 아니죠. C도 있죠. 이 C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적외선, 지구 복사 에너지라서 적외선인 거 알 수 있어요. 플러스 C. 일부의 A와 플러스 C. 그 다음에 방출하는 애는 이제 둘 다 마찬가지로 지구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F와 G 모두 다 적외선 영역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 값은 같지 않죠. 요것과 요것이 서로 같은 거였는데 이 A 값이 전체적으로 다 먹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일부만 이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훨씬 더 적겠죠. 그리고 FG가 더 크고, 그래서 얘네들은 같지 않다. 답은요,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열수지를 또 구해줘야 되겠죠? 자, 흡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방출량이 있어요. 각 영역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 자, 우주공간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주공간에서 방출하는 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은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70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출량은 70이에요. 그러면 흡수량은 얼마냐면 화살표의 끝.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죠. 66 플러스 얘를 뭐라고 해볼까요? X라고 해볼까요? 자, X 값이 바로 요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라서 X는 4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기를 4라고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요. 자, 그 다음에 대기로 가도록 할게요. 대기는 흡수하는 양이 얼마냐면 화살표의 끝이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이렇게 오고 있네요. 그래서 25, 100, 29 이러니까 25, 100, 29, 154가 되겠죠. 154. 자, 그 다음에 방출하는 양은 66과 B가 되겠네요. 66 플러스 B. 그러면 이 B 값은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B값이 딱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 가게 되면요. 자, 지표면으로 가게 되면 지표면에 흡수하는 화살표가 도달하는 부분이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방출하는 부분이죠. 29 플러스 지표 방출, 여기 가로. 그런데 이 괄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 100 플러스 4였네요. 여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4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얘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얘만 알아내면 되는데, 자, 100에서부터 25를 빼버리면, 아니, 70이죠. 30이 이미 나갔으니까. 70에서부터 25를 빼면 되는 거니까 45예요.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B. 어디 갔어? 자, B를 계산을 하면 지금 바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계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B가 더 큰 거 알 수가 있고요. A 플러스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같다라고 했는데 A는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고 B도 흡수하는 양이죠. 그럼 이 흡수하는 양은 지표가 방출하는 양, 요각과 완벽하게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량과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그랬네요. 기억을 찾아보면 요놈이고요. 니은이 요놈이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는 대기에서부터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요, 이 분자값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분자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기억의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디귿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